1936년의 스페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유럽 국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분노가 커져갔고 정치적 갈등은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고 누군가는 전통과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그 갈등은 총선과 함께 폭발한다. 사람들은 흔히 스페인 내전을 단순한 한 나라의 내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훗날 벌어질 제2차 세계대전의 예고편과도 같은 전쟁이었다. 독일과 이탈리아, 소련까지 개입했고 세계는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쟁의 방식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폭격당했고 민간인은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다. 마드리드의 한 거리. 사람들은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팔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신문에는 정치 폭력 사건이 연일 실렸고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붉은 깃발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왕정과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조차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 시기 스페인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다. 오랜 빈부격차와 경제 문제, 정치적 대립이 폭발 직전까지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땅을 원했고 노동자들은 권리를 요구했다. 반면 보수 세력은 공산주의 혁명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상대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6년 7월 드디어 군부 세력이 움직인다.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포함한 장군들은 공화정부의 반기를 들었고 군사 반란이 시작된다. 그 순간부터 스페인은 두 개로 갈라졌다. 공화파와 국민파. 한 나라 안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끔찍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 초기 사람들은 이 싸움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선은 빠르게 확대됐고 도시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갔다. 폭격은 점점 잔혹해졌고 사람들은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청년들은 군복을 입었다. 어제까지 학생이었던 사람들, 농부였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까지 모두 전선으로 끌려갔다.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다. 하지만 전쟁은 그런 믿음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전선에 도착한 병사들은 곧 현실을 깨닫게 된다. 전쟁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끝없는 공포와 굶주림, 피와 진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참호하는 차갑고 축축했다. 밤이 되면 병사들은 서로 기대어 잠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에 몸을 떨었다.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다시 총을 들어야 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시 사람들에게 공중 폭격은 거의 새로운 공포였다. 전에는 전쟁이 군인들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공격 대상이 되었다. 아이들과 노인들조차 폭격을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1937년 스페인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가 폭격당한다. 독일의 폭격기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도시 전체가 불길 속에 휩싸였다. 민간인들이 도망쳤지만 폭탄은 멈추지 않았다. 건물은 무너졌고 거리에는 비명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현대식 대규모 폭격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훗날 피카소는 이 참상을 그림으로 남긴다. 바로 게르니카. 전쟁의 공포를 상징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잔혹해졌다. 마드리드에서는 시민들이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텼다. 전기가 끊기고 식량은 부족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섰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갔다.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쳐났고 의사들은 제대로 된 약도 없이 환자들을 치료해야 했다. 어느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죽음을 보고 있었다. 병사들도 점점 지쳐갔다. 처음에는 신념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조차 시간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다. 친구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본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져 갔다.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지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페인 내전은 단지 스페인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독일은 프랑코를 지원했고 소련은 공화파를 도왔다. 세계 각국의 자원병들까지 스페인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 전쟁이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계의 방향을 결정할 싸움이라고 믿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직접 전선에 참여했고 스페인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말했다. 전쟁은 단순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다. 실제로 전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처음에는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은 내부 분열로 이어졌고 같은 편끼리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사이 시민들은 계속 희생됐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피난민이 되어 길 위를 떠돌았다. 추운 겨울, 어린아이를 안고 걷는 어머니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고향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전쟁은 사람들의 기억까지 바꿔버렸다.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도시에는 침묵이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프랑코 군이 승리한다. 공화파는 무너졌고 스페인은 새로운 독재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조차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고 반대 세력은 탄압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쳤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 살아야 했다. 그리고 세계는 곧 더 거대한 전쟁으로 향한다. 불과 몇 달 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스페인 내전은 끝났지만 사실 그것은 더 거대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